기미가 더 심해지는 것 같은데 중단을 해야 될까요? 이 부분이 정말 많이 들어온 질문 중 하나였어요. 복합이 좋나요? 단독이 좋나요? 물어보시는데 사실 효과만 따지자면 좋다고 볼 수 있어요. 마스크팩의 경우에는 필링과 마찬가지로 권해드리지 않습니다. 아예 기미 연고를 중단하셔야 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피부과 전문의 김안나입니다. 저번 영상에서는 제가 기미에 대해서 다뤘었는데요. 그때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셔서 그동안 기미에 대해 궁금해하셨던 것들을 모아서 Q&A를 하려고 합니다. 기미에 대해 궁금하셨던 부분들을 제가 다 모아서 속 시원히 정리를 해드릴 테니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제가 전에 영상에서 기미 연고에 대해서 정리를 해드렸었는데요. 간단히 다시 리뷰를 하자면 기미 연고는 크게 몇 가지 성분이 섞여 있는 이 복합 연고랑 또 한 가지 성분이 들어있는 단일 연고, 이렇게 두 가지가 있어요. 복합 성분은 미백 성분인 하이드로퀴논과 노화된 진피를 되돌려주는 레티노이드, 또 자극감을 줄이기 위한 스테로이드, 이렇게 세 가지가 섞여 있고요. 예를 들자면 트리루스트라 크림이나 또 멜라논 크림, 프리엔티 크림이 있습니다. 단일 성분은 하이드로퀴논 단독이나 레티노이드가 단독으로 들어가 있고, 대표적인 거는 유명한 도미나 크림, 멜라토닌 크림, 하이드로퀴논이 들어있는 제품들이고요. 다음에 레티노이드 계열로는 지금은 안타깝게도 단종된 스티바 A와 국내 제약회사에서 만든 20 크림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복합 성분은 전문 의약품이고 단일 성분은 함량이 낮은 경우에 일반 의약품으로 처방 없이 살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여기서 복합이 좋나요? 단독이 좋나요? 물어보시는데 사실 효과만 따지자면 이 복합 쪽이 더 좋다고 볼 수 있어요. 미백에 도움이 되는 성분들을 적절히 자극이 최소화되도록 잘 배합을 한 것이기 때문에 내 피부가 현재 막 민감한 상태만 아니라면 복합 성분을 먼저 시도를 해보시는 게 좋겠고, 그게 어려우면 단일 성분의 연고를 사용을 하셔도 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또 어떻게 바르는 게 좋은지, 피부가 민감한 사람은 도포해도 되는지 궁금해 하셨어요. 특히 처음 시도하시는 분들은 올바른 방법으로 바르셔야 하는데, 기미 연고는 피부에 자극감을 주고 햇빛에 피부가 민감해지게 만들 수가 있어서 저녁에만 바르셔야 합니다. 처음에는 맨 얼굴이 아니라 보습제를 얼굴에 다 도포한 다음에 일종의 보습제 막을 만들고 그 위에다가 이런 연고를 완두콩 정도로 이렇게 덜어서 펴 발라 보시는 거예요. 이제 만약에 나랑 안 맞는다면 며칠이 지나서 얼굴이 붉어지고 각질도 일어나고 가렵거나 따갑기도 할 거예요. 만약에 그런 증상이 없고 한 달 정도 도포를 했는데 불편한 게 없으면 맨 얼굴에 바로 기미가 있는 부분에 발라보셔도 됩니다. 만약에 내 얼굴이 붉어졌다, 도저히 연고가 적응이 안 된다 하는 분들은 전문의와 상의를 해서 더 낮은 농도의 연고를 시도를 해본다거나 아니면 뭐 단일 성분으로 바꿔본다거나 아예 기미 연고를 중단하셔야 될 수도 있습니다. 다음은 얼마나 바를지, 계속 발라도 될지인데요. 기미 연고 중에 하이드로퀴논이라는 성분은 복합이랑 단독 연고에 둘 다 들어가 있어요. 이 성분은 드물지만 어느 정도 높은 농도로 오래 바르다 보면은 피부에 색소가 침착이 되는 외인성 갈색증이 생기는 경우가 보고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효과가 좋다고 몇 년이고 계속 쓰시는 거는 안 되고요. 내가 쓰는 연고에 하이드로퀴논이 들어있는지 먼저 확인을 한 다음에 이제 매일매일 도포를 하되 한 3-4개월 정도만 매일 도포하고 이후로는 횟수를 줄이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 2-3회 정도로 2-3달 정도 더 유지를 하고 중단을 하거나 아니면 아예 그 성분이 들어있는 거는 끊고 레티노이드나 다른 종류의 미백 기능성 화장품으로 바꾸시는 게 좋습니다. 제가 보통 드리는 거는 멜라논이나 프리엔티 같은 복합 연고를 먼저 드리고 3-4개월 정도는 매일 쓰시게 하면서 나중에 효과를 어느 정도 봤으면 20 크림이나 아니면 아크리프 같은 레티노이드 단독 제품으로 바꾸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레티노이드 계열은 피부에 자극감만 없다면 오래 바르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다음은 연고 사용 후에 관리를 하고 있는데 기미가 더 심해지는 것 같은데 중단을 해야 될까요? 이 부분이 정말 많이 들어온 질문 중 하나였어요. 기미 연고를 바르는데 더 심해진다면 가장 먼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혹시 연고가 나에게 자극이 되지 않는지예요. 기미 연고에 들어있는 성분 중에 하이드로퀴논, 레티노이드 계열은 종종 피부에 자극이 되는 경우가 있고, 더군다나 선크림, 자외선 차단을 평소에 잘 안 하신다면 더더욱 자극이 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연고
연고를 바른 이후에 얼굴이 붉어지고 각질도 일어나고 세안이나 로션을 바를 때 따갑다는 느낌이 있다면 그거는 자극을 받았다는 신호이고 그로 인해 기미가 더 안 좋아질 수가 있어요. 따라서 연고를 멈추고 담당 전문의와 상담을 받아서 용량을 조절하든 아니면 멈추든 결정을 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는 기미 자체가 악화될 만한 다른 이유들이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 해를 자주 보는 여름철에 야외 운동을 하신다거나 운전을 많이 하신다거나 하는 환경적으로 기미를 자극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홈케어 루틴 중에 잘못된 게 있거나 아니면 약물이나 호르몬의 영향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어쨌거나 만약 연고를 2달 정도 사용을 했는데 좋아지는 게 전혀 없다면 중단하시고 다른 방법을 찾아보시는 게 좋습니다. 다음으로 기미 연고랑 같이 쓰면 안 되는 화장품이 있는지 특히 많이 물어보셨던 게 스티바, 아크리프, 디페린, 20크림 같은 것들을 기미 연고와 같이 써도 되냐인데 기미 연고랑 중복된 성분은 굳이 더 안 바르시는 게 좋아요. 얘네는 모두 레티노이드, 즉 비타민 A 계열의 제품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미 내가 바르는 기미 연고에 이 중 하나 레티노이드 성분이 들어가 있을 경우에는 이런 애들을 또 바르면은 피부에 자극이 갈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성분을 확인을 잘 해보시고 내가 갖고 있는 게 레티노이드가 없는 하이드로키돈이나 다른 성분 단독이다. 그러면 같이 쓰셔도 됩니다. 두 가지를 같이 쓰고 싶으시다면 처음부터 같은 날에 쓰기보다는 하나씩 다른 날에 번갈아 가면서 써보시는 게 더 안전합니다. 기미 시술은 정말 다양해요. 기본적으로 토닝 레이저를 통해서 피부의 멜라닌 색소들을 깨고 또 멜라닌을 만드는 세포들의 기능을 억제하는 그런 시술이 있고요. 사실 기미는 겉으로 보이는 색소도 문제지만 피부 밑에 염증 반응과 피부 노화 등등이 복잡하게 작용을 하면서 올라오기 때문에 피부 밑에 진피 환경을 개선하는 시술들도 병행을 해요. 예를 들어서 고주파 시술로 진피에 자극을 줘서 피부 재생 그리고 진피 환경을 개선시키고 이외에 염증과 홍조를 개선시키는 V빔 같은 레이저들을 하기도 하고요. 또 피부 재생에 도움이 되는 스킨 부스터류의 주사들도 병행할 시에 레이저 시술의 효과를 더 극대화시키기도 합니다. 관리에 있어서도 미백, 항산화에 도움이 되는 비타민들을 이온자임이나 초음파 관리로 침투시키고 약한 필링을 병행을 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다양한 시술과 관리들을 병행을 해야 전반적인 피부 상태랑 색소가 같이 좋아지고 어느 레이저 단독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기미 시술은 다른 색소 질환보다 더 오래 걸리고 다른 복합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나는 토닝 레이저를 했는데 더 심해진다. 계속해도 될지 물어보시는 분들도 있어요. 레이저 토닝을 해서 나빠지는 경우가 있긴 있어요. 근데 이 경우에는 먼저 시술의 강도가 강할 경우 이럴 경우에는 피부에 자극을 주고 염증이 또 생기면서 기미가 활성화돼서 심해지는 경우가 있어요. 또 강도가 강하진 않았어도 해가 굉장히 강한 시즌이라거나 현재 피부 상태가 붉고 염증이 있는 예민한 상태라거나 호르몬 문제와 같은 다른 컨디션도 레이저의 결과에 영향을 미칩니다. 따라서 시술을 하는 시점에 주위의 환경 그리고 개인의 생활 패턴 그리고 현재 피부 컨디션 이런 것들을 고려를 해서 어떤 시술을 할 건지 종류와 세기를 잘 조절을 하는 게 좋고요. 어떤 경우에는 레이저 없이 먹능약과 관리 정도로 치료를 하는 게 더 효과적일 때도 있어요. 따라서 숙련된 전문의 선생님에게 상담을 받으신 다음에 시술을 결정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시술 후 관리법으로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피부 진정과 자외선 차단 딱 두 가지거든요. 이제 제 경험으로 제가 시술을 해드렸던 분 중에 계속해서 좋아지고 있었거든요. 근데 갑자기 어느 순간부터 기미가 올라오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과연 왜 그럴까 얘기를 나눠보니까 이분께서 욕심을 더 내셔서 셀프로 필링, 스크럽을 매일매일 하셨던 거예요. 이제 그게 자극이 되고 다시 색소 침착이 온 경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홈케어도 좋지만 과하지 않게 해주시는 게 좋고 물리적으로 자극을 주는 것은 피해 주셔야 합니다. 피부 진정은 보습을 충분히 해주시고 재생크림을 바르시는 것도 좋고요. 또 항산화에 도움이 되는 비타민 C나 E와 같은 기능성 화장품들이 있다면 같이 도포를 해주세요. 레티놀 화장품도 좋은데 만약에 내가 이미 기미 연고를 쓰고 있다면 이게 겹치는 성분이기 때문에 피해 주시거나 다른 날에 쓰시는 게 좋아요. 마스크팩의 경우에는 주 1, 2회 정도만 사용하시고 매일매일 하는 것은 필링과 마찬가지로 권해드리지 않습니다. 잘 모르시겠다면 이제 현재 담당해 주시는 선생님들에게 본인이 갖고 있는 제품들을 다 말씀을 드리고 과연 이거를 시술과 병행해서 사용해도 되는지 한 번 더 확인을 받으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기미 연고와 홈케어에 대해서 궁금해하셨던 점들을 다 모아서 정리를 했는데요. 오늘 알려드린 이런 관리법들이 도움이 되시기를 바라고, 영상을 보시고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댓글 달아주시면 제가 직접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고 다음에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